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명입니다. 오늘 영상 조금 늦게 지금 녹화 중인데, 제가 좀 오전에 제 영위하고 있는 좀 사업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바빴습니다. 예. 아무튼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최근에 이제 하는 이제 금통위에서 동결 발표가 있었죠. 그 내용과 오늘은 리비안 오랜만에 리비안 분석과 동시에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추적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하는 얘기부터 할 건데 최근에 이제 그 동결을 했죠. 금리를 3.5에서 이제 동결을 했는데 굉장히 좀 의아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안 좋아질 거다. 그런 거에 또 뭐 있고 또 뭐 부동산 업계에 또 건설사들 또 PF 대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긴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를 잡고 난 뒤에 경기 부양을 해야 돼요. 경기 부양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가는요, 잡아야 할 때 안 잡으면 나중에 더 힘든 어떤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극한 물가는 미친 듯이 높고 경기는 미친 듯이 낮고 그러면 이거를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지 물가를 잡아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그렇게 치닫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근데 제가 뭐 계속해서 뭐 얘기했지만 이럴 수는 분명히 있다. 뭐 올해 들어서 금리 인하는 절대 없고 예? 동결하고 인상하고 동결하고 인상하고 뭐 요런 어떤 패턴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지금 때가 좀 아니다. 지금 올해 초인데 지금 동결하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줄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 물가가 높고 굉장히 높아요. 미국은 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그냥 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고점 대비도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좀 제가 볼 때는 경제학적인 결정이 아니라 조금 그냥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이 파장이 어떤 지금 뭔가 나쁜 것들을 가져올지는 좀 지켜보면 알겠죠. 예. 지금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게 지금 다시 환율이 1320원대를 지금 육박을 하면서 지금 다시 강달러의 장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날지 안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미국 분위기도 지금 더 올릴 그냥 최소 0.25는 올리는 거고 무조건 0.5를 올리냐 0.25를 올리냐 그리고 이걸 최종금리까지 또 얼마나 갈 거냐 그리고 그 최종금리 상태에서 언제까지 멈출 거 아닙니까 인상이라는 것이 멈추고 또 얼마의 또 기간 동안 그 고금리 상태를 유지를 할 거냐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걸 동결을 한다는 것은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정치꾼들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하는 총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사고 친 거 다 누가 나중에 다 뒷감당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뒷감당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자기들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들한테 뭔가 득이 되는 쪽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후폭풍은 나중에 국민들이 다 세금 걷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난방비 오른 것도 예? 물가 상방 압력이 굉장히 강해졌는데도 그거 난방비 지원해 주는 거뭐 이주머니 저주머니로 가는 거나 다름없네. 우리 다른 데서 세금 걷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나라 무슨 우리나라 용가리 통뼈입니까? 뭔 돈이 있어요. 예? 나라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인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냥 그거 하는 거 그냥 이거 이주머니에서 저주머니 가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금리 이거 똑바로 지금 시장에 신호 똑바로 안 주면 예? 나름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긴축이 계속이 되어질 거다고 긴장감을 가지고 뭐 요즘에 그 대기업 대우건설에서 400 몇십억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 시공권을 다 포기했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대비를 하고 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들을 구해주냐 이거죠. 그들을 구해주는 건 좋아요. 국민들에게 아무 피해가 없으면 상관없어.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국민들이 대가를 늘 치러 왔다는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이창용 총재 멍청한 이 결정 때문에 국민들이 또 국민들은 그거를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뭐 내가 전기세를 10만원 내다가 12만원 내면 2만원 오르는 거다 보니까 사실 2만원 더 내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한 달에 2만원씩 더 내는 건데 이게 20%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고 2만원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만원 아이고 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세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세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세법은 마음대로 진짜 할 수 없는 게 이게 세법인데 아무튼 이런 꼼수에 국민들이 참 알아차리면 좋지만 대부분 잘 못 알아차리겠죠. 아무튼 그 후폭풍은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또 고환율로 인해서 또 다른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또 이어지겠죠. 아무래도 지금 뭐 에너지 물가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뭐 엉망진창인데 뭐 어찌 될지는 더 두고 보면 알 겁니다. 예, 이창용 총재가 왜 그런지 난 진짜 참 똑똑하신 분인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거시적 환경, 우리나라하고 분명히 미국 금리하고는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진다. 그것을 쫓아가려면 못 쫓아가. 우리나라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쫓아갈 체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상관없이 우리는 꾸준하게 올려야 됩니다. 꾸준하게 미국 금리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설사 미국 금리가 동결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서 일정 부분 안까지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 차이 안까지는 따라가야지. 예? 그 금리 차로 인한 뭐 외화 유출이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또 그로 인한 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지. 금리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게 4%하고 6% 그러니까 2%밖에 차이 난다. 2자라는 숫자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4%와 6%의 차이는요 이자로 치면은 50%를 더 주는 거예요. 6%는 100조면은 150조의 이자를 6%는 150조의 이자를 받는 거고 4%가 만약에 뭐 1000억이다 하면은 6%는 1500억을 받는 거예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예? 근데 국채라는 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국채 발행액이 지금 미국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한 해 예산 대비해서 지금 국채가 굉장히 많이 발행돼 있는데 그 0. 몇 프로, 5%의 1%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국채시장에서 가장 큰 돈이 움직인다는 이 국채시장에서 이렇게 금리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돈은 그냥 이자 많은데 돈 많이 주는데 이자 많이 쳐주는데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이자도 많이 쳐주지만 미국이야 미국.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5% 주는 우리나라의 은행에 맡기겠냐. 좀 극단적인 예로 예? 저 캄보디아에 3%의 이자를 맡기겠냐는 거예요. 어디다 맡기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더 강국이고 더 선진국이고 더 신용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그다 금리도 더 많이 줘. 당연히 돈이 일로 몰리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뭐 그거 하나 가지고만 물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지면은 딴 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그런 위치가 돼버린다. 그게 자명하다.
적당히 차이 났을 때는, 또 다른 이 나라의 성장세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 나버리면은 이게 크다. 예? 우리가 무슨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우리는 12%고 저기 미국은 14%고 이런 데서 2% 차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4%, 3%, 4%, 막 5% 이런 단위에서 1.5, 1.5%더 나아가서 1.75 이렇게 차이 나버리면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1.75, 2, 1.5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걔네들 국채금리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굉장한 큰 차이다. 이런 부분 아시고 분명히 물가 압력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수치로 나타날 것이고 또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고 우리나라는 또 헐레벌떡 뒤쫓아갈 것이다. 예, 그러면 더 큰 위험이 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어차피 1%에서 3% 올릴 거 그냥 2%한 번에 올리면 되지 왜 이거를 0.25, 0.5 이렇게 나눠서 올리느냐. 시간을 주는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피할 시간, 대비할 시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돈을 빌린 기업이나 돈을 빌려간 이제 가게나 소상공인이나 그들에게 이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한 방에 2% 올려버리면 그 충격이 한 방에 오잖아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빨리 대비해. 우리 이만큼까지 올릴 거야. 말을 하면서 올리기는 실제 올리는 건 0.25, 0.5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식으로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죽을 것 같다 하니까 나라가 나서서 구해준다? 왜 구해줘요? 그들이 돈 벌 때 그들이 돈 번 거 가지고 마땅히 내야 될 세금 말고 국가에다가 낸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돈 벌었다고 내는 게 있냐 이거죠. 세금 말고. 건설사 망해도 우리나라 안 망해요. 우리나라 무슨 개발도상국 완전히 선진국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개발도상국도 아니잖아요. 개발도상국이나 부동산의 포션이 크지.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 건설이나 부동산 포션이 그렇게까지 안 큽니다. 조금 답답해서 제가 조금 이제 목소리 높아졌는데 죄송하고 아무튼 이번 금리 동결로 인해서 그 이제 뒤에 있을 파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분명히 가랭이 찢어집니다. 한국, 미국 쫓아가다가 예, 예, 꾸준히 쫓아갔어야 되는데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이창용 총재의 실기다. 파월이 그랬던 것처럼 이창용 총재가 이주열 총재가 잘 해놨는데 스타트를 잘 끊어놨는데 이창용 총재가 뭔가 말아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제가 분석을 이어갈 텐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크게 지금 금융하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충분히 지금 10,000원에서 잘 버텨주고 있죠. 제가 잘 버텨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원대에서 오늘도 10,000원 아래로 살짝 살포시 내려가면 다시 또 10,000원 위로 올리고 예? 지금은 10,000원 위로 그냥 단순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또 지금 310원 하면서 지금 나쁘지 않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1% 넘게 1.5%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이 차트는 좋은 차트다.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나 LG엔 솔루션이나 우리 좀 내노라는 기업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예? LG 전자나 하여튼 현대자동차나 이런 정말 이런 꾸준하게 매출을 일으키고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이런 차트다. 이건 그냥 우상향 차트예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차트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종목은 아직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지만 예, 그렇지가 않죠. 현재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걱정되는 부분은 세력이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체가 자연빵이다. 자연빵이면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은데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지만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냥 관망하는 것이다. 팔지도 사지도 않는 그냥 관망하는 자세. 왜? 우리는 여기서 이미 분할 매수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슈팅 뒤에 올라탄 사람들은 제가 좀 그분들은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긴가 아닌가는 그분들이 자신들이 알겠죠. 예. 아니 쉽다 쉬운데 이럴 수도 있고 예. 아 진짜 알 수가 없다.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뭔가 불안한 감은 지울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서 지속적인 분할 매수를 해 왔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그냥 매도도 매수도 하지 않는 관망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위치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요일하고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할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우리가 만원을 어떻게 지켜내고 이대로 슈팅을 주는지 예? 아니면 그 반대가 되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에요. 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9,500원을 깨고 밑으로 한번 싹 주저앉았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가는 거예요. 이제는 임박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죠. 이대로 자꾸만 이 패턴대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11,000원에서 또 지지부진 또 11,000원이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조금 불안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이것이 만약에 여기서 한번 꼬꾸라지면은 이제는 진짜 가는 거예요. 임박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영상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절대 제가 1,300원에 예, 일부를 조금 팔았다 해가지고 제 사정상 팔았다 해가지고 자꾸 꼬꾸라진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내가 이걸 안 팔았어도 똑같이 내가 그냥 원래대로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절대 그런 오해, 절대 그런 선입견을 편견 이런 거 절대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지신다 해도 이해는 됩니다. 예, 우리는 성인군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예? 저 새끼 저래놓고 저 팔아놓고 1,300원보다 더 싸게 살라고 지금 용 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린 거고 해명을 하고 제가 뭐 그렇게 한 거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 해도 이해는 됩니다. 예.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손가락질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제 진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 제가 싸게 살려고 뭐 자꾸 꼬꾸라진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다. 예, 꼬꾸라질 수도 있다. 정말 좋은 차트인데 꼬꾸라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꼬꾸라진다면은 이제는 진짜 가는 거다. 이걸 쳐박아 두고 다시 올려놨다가 다시 쳐박고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분명히 상반기 중에 뭔가 이슈와 함께 터질 거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걸 다시 쳐박고 올렸다가 다시 쳐박고 이런 패턴을 만들기에는 또 시간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만약에 쳐박는다면 이제는 진짜 임박하고 갈 때가 된 거다. 요런 얘기. 근데 요대로 다시 슈팅을 주고 다시 또 바닥을 다지고 하면은 조금 불안해. 저는 불안해요.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이 세력들의 의도예요. 사라. 빨리, 자, 날아갈 것 같잖아. 그냥 빨리 사. 후회하지 말고 빨리 사. 이렇게 뭔가 꼬시는 것 같다 이거죠. 어디까지나 왜? 저는 여기에 세력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의도대로 놀아나면은 보고되는 거죠. 예.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분할 매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매수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망세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사 이렇게 슈팅 준다 해가지고 후회할 것도 없잖아요. 예? 왜?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못 샀다 해가지고, 뭐, 후회할 거 없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르면 오는 대로 좋은 거예요. 이 정도로,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마치고, 자, 다음은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리비안 일봉 차트입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리비안의 어떤 성장 가능성과 예, 미래의 전기차 시장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될 것 같고 아이 글자 잘 안 지키네. 예, MS사가 될 것 같고 리비안이 애플이 될 것 같다. 지금 자꾸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자꾸 테슬라가 애플이 될 거냐 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테슬라가 애플이 될 수 없어요. 물론 리비안도 지금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애플이 되기 힘들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애플은 자기들만의 세계가 공고하게 이게 이제는 성을 딱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 애플이라는 성에 침투하기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정말 기똥찬 혁신적인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 그리고 애플은 자기들이, iOS를 개발하고, 그 액세서리, 그리고, 휴대폰에서 뭐 태블릿 PC, 또 맥북, 예? 뭐 이런 것들로 확장,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뭐, MP3 뭐 플레이어 뭐 이런 것까지 자기들이, 애플 워치도 있죠, 요즘에는.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 IT 기기들의 어떤 공고한 어떤 호환성과 그리고 외부와의 단절성 뭐 이런 것들로 자기들만의 그 세계가 딱 공고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회사와의 어떤 호환성이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애플사의 제품을 써본 사람들은 거기서 못 빠져나와.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잡다한 버그도 없고 뭐 그런 문제점이 그 보안 문제가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리비안을 자꾸 이제 테슬라가 아니고 테슬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7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갈 거다 얘기했는데 100달러 거의 터치했죠. 100달러 터치했다가 다시 200달러가 넘어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워낙 테슬라 이 주주분들의 충성도가 좀 아직 높아요. 아직은 왜냐면 우리 전기차 하면 아직도 테슬라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뭐예요? 저는 지는 해다. 자기縄張り시키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예? 얘네들은 이 전기차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테슬라의 어떤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점유율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나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지금 전기차의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꺼내고 있고, 특히 테슬라 이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자율주행 얘기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우리 세대가 살아생전에는 예? 완전한 자율주행.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자율주행. 진짜 그냥 운전을 알아서 하고, 진짜 차 안에서 뭐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뭐 이제 비즈니스맨들은 이제 회의도 하고, 예? 화상회의도 하고, 정말 마음 편안하게 절대 사고 날 일이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자율주행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나 도로라는 그 자체가 굉장한 변수가 많아요. 특히나 미국은 그나마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좀 도로가 단순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우리 한국만 보세요. 한국만 바라봤을 때 얼마나 난개발이 돼 있습니까? 난개발이 돼 있고 주차 문제 심각하고 예?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정차 문제, 주정차 문제도 심각하죠. 예, 주차돼 있는 또 그 옆에 또 잠시 뭐 커피 가지러 간다고 또 막 그런 게 있고 이런 또 사람들 뭐 무단횡단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돌변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학습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설사 자율주행이 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그 자율주행을 계속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 다른 전기차 기업들도 충분히 테슬라 그 수준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발 이쪽 면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먼저 10년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10년 따라오기는 힘들어. 이런 부분이야. 제조업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조업 자체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또 다음 더 좋은 걸 개발하고 더 좋은 걸 이게 그 단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시간에 쫓아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쪽은요. 그거는 소프트웨어를 누가 개발하느냐, 어떤 기똥차 머리를 가진 사람이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시간은 혁신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절대 독보적인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점유율을 잠식당할 사람들이지, 예? 그걸 키워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또 테슬라도 자기들 그 전기 충전소도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이제 다른 차종에도 다 개방하기로 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시장이 아닌 또 다른 분야에도 지금 예? 로봇 산업이나 예, 또 다른 쪽에도 얘네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모르겠으나 전기차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게임이 아니다. 예, 테슬라는 지금 자기들 그 나와바리만 지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리비아는 뭐예요? 뭔가 새로운 이 전기차 시장에 지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테슬라가 일으켰던 그 새로운 바람에서 리비아는 SUV와 픽업 트럭과 상용 밴 시장, 테슬라가 완전 겹치지 않는 시장이죠. 테슬라가 물론 픽업 트럭 시장에 사이버 트럭 내놓겠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놓고 난 뒤에 할 얘기고 아직도 내놓겠다 하면서 맨날 1년 계속 연장시키고 있죠. 어쨌든 그 나온 뒤에 얘기고 나온다 하더라도 포드에도 F150 라이트닝 나와 있는 상태고 리비안도 이미 얘들은 다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리비안 차량은 타본 사람들 후기들 한번 보세요. 후기들을 보면은 진짜 테슬라 차하고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 나잖아요. 이 승차감부터 이게 완전히 급이 다르다, 테슬라랑은. 그래서 지금 리비안이 지금 생산을 그 수요만큼 못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소비자의 경험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 지금 상대적으로. 빨리 리비안의 어떤 차량을 소비자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 수많은 경험이나 후기들이 또 다른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좋은 제품은 소비자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제품은 시장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죠. 애플이 그랬듯이 애플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애플이 처음부터 얘네들이 뭔가 독보적이었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편했어요, 사람들이. 아, 이거는 뭐하고도 윈도우 뭐 파일 하나 넣으려 해도 아이튠즈 가지고 뭐 또 변환해야 되고 뭐 인코딩 작업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튠즈를 통해 가지고 휴대폰에다가 음악도 넣고 영상도 넣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랬거든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거 뭐고 윈도우 모바일도 써보고 안드로이드 써보고 이렇게 써보니까 버그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게 다 깔끔해지고 나중에는 애플도 아이튠즈 저 아이폰만 쓰거든요. 옛날에 그 삼성 옴니아2 사태 이후로는 저 아이폰만 써요. 예? 아이폰 4부터 썼죠, 한마디로. 아이폰 4부터 지금까지 아이폰만 쓰고 있고 태블릿 PC도 아이패드 쓰고 애플워치 쓰고 그냥 다 아이폰만 씁니다. 근데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저쪽으로. 예, 불편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저희 아이튠즈도 사용 안 해요. 이제 그냥 다 돼요, 이제는.
그렇게 된 지도 오래됐고요. 애플 아이폰 4 쓸 때 뭐 아이튠즈 조금 뭐 끄적였던 것 같긴 한데, 예, 거의 안 씁니다. 이제 아예 안 써요. 그런 것처럼 충분히 그런 불편함은 개선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안드로이드 폰이나 그런 데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잡아낼 수가 없는, 그냥 이제 약간 고질병처럼 되는 겁니다. 호환성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드로이드 폰도 장점이 있어요. 근데 애플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다른 어떤 호환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계속해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애플도 처음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비하면 완전히 뭐 코딱지만한 회사였지. 하지만 시장은 알아준다는 거예요. 소비자는 똑똑하니까 알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리비안의 지금 상황은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바닥 오브 바닥이에요. 최대 강권은 지금 여러 선이 이 저항선과 지지선이 있지만 여기 이 선이 가장 중요해요. 이 선이 25달러입니다. 이 121선이 점점 내려와서 이 25달러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 바닥을 기고 있던 이 5일선, 뭐 21선 이런 선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것들이 만나서 폭발시키겠죠. 그래서 25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 위에 있는 저항선들은 제가 늘 강한 저항선이 있고 약한 저항선이 있다. 이 25달러 말고는, 이 25달러 이 저항선 말고는요, 이 다 약한 선이에요. 약해. 굉장히 약해.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선들은 다 약해. 너희들이 실적 그 생산 대수와 딜리버리 대수만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이거는 그냥 막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저항선이지만 아무 저항 없이 뚫어낼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리비안도 한번 관심을 꼭 한번 가져보시. 테슬라 전기차 시장에서는 뭐 거의 뭐 고유명사처럼 전기차 하면은 테슬라 이런 것처럼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또 기업 CEO가 좀 괴짜라는 게 또 뭐예요? 예? 어떤 한편으로는 불편한 것도 있지만 천재잖아요, 천재.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좋은 기업이지만 너무나 지금 회사 자산 어떤 가치, 성장세 여러 가지를 가늠해봐도 굉장히 높은 고밸류에이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 자체가 너무 회사의 그거 밸류에이션보다도 너무 고평가돼 있다. 이런 게 문제다. 예. 그래서 제가 70에서 100달러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무튼 지금 터치하고 200달러 이상 지금 테슬라가 올라갔지만 저는 다시 70달러에서 100달러 반드시 수렴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반대가 뭐겠어요? 다른 전기차 시장들은 점유율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 선두주자에 저는 리비안이 있을 것이다. 예, 지금 조지아주 공장이 빨리 지금 이제 완공이 돼서 빨리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해야 생산 대수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장도 라인에 비해서 R1S 그러니까 픽업 트럭 SUV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픽업 트럭도 만들어야 되고, R1T 픽업 트럭도 만들어야 되고, 상용 밴도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차 라인은 많이 지금 있는데, 또 거기다가 지금 또 소형 또 픽업 트럭도 지금 뭐 개발 지금 하고 있고, 뭐 모터사이클도 지금 리비안에서 하고 있고, 이 라인들을 하기에는 지금 공장이 너무 부족해요. 수요는 분명하게 리비안에서도 발표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예약 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지금 생산을 팍팍팍팍 못 해주고 있다는 거지. 하지만 이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 충성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타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후기를 보니까 너무나 타보고 싶은 거예요. 이미 테슬라는 경험해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테슬라를 다 경험해보고 리비안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충성도를 가지고 생산하고 딜리버리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다 이게 인도돼가지고 그 후기들이 다 넘쳐나고, 그 후기들을 보고 또 다른 소비자들이 또 사고, 근데 진짜 타보니까 너무 좋다. 이래 돼버리면 그냥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그 후기라는 파워는 굉장히 큽니다. 돈 주고 하는 그 리뷰 말고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는 것이 정말 무섭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좀 리비안도 지금은 조금 재무제표상으로 영업이익상으로 매출상으로 돈을 벌어내고는 플러스로 벌어내고는 있지는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늦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눈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턴어라운드 했다 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주가는 한창 먼저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고 생산에 들어갔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조지아주 공장 상황을 보면서 수개월 내에 6개월 내에 8개월 내에 이제 생산 들어가겠다 하면 이미 주가는 거기서부터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면서 리비안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